여러분, 지금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안에 꽂혀있는 신용카드들,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 중에서 유독 튀는 디자인, 혹은 세로로 된 카드, 아니면 남들은 없는 독특한 재질의 카드가 있다면 아마 10중 8구는 현대카드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카드를 혜택으로 고른다고 생각하잖아요. 포인트 몇 프로 적립, 주유 할인 얼마, 이런 거요. 그런데 왜 유독 현대카드만 쓰는 사람들은 나는 현대카드 써 라고 브랜드 자체를 이야기할까요? 마치 나 아이폰 써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플라스틱 카드를 파는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업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딱딱한 숫자의 세계에서 디자인과 문화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기를 들고 나와 판을 뒤집어 엎은 아주 발칙한 반란의 기록입니다. 비욘세가 한국 땅을 밟게 만들고 브루노마스 콘서트 티켓팅을 위해 전 국민이 PC방으로 달려가게 만든 회사. 정태영 부회장은 왜 멀쩡한 카드 회사를 두고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긁는 그 카드 한 장에 숨겨진 치밀한 심리 게임과 브랜딩의 마법을 낱낱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현대카드가 만든 그 화려한 제국, 그 설계도면을 펼쳐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3년으로 가봅시다. 당시 신용카드 시장은 그야말로 카드 대란 직후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짜로 카드를 발급해주던 시기가 지나고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카드사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을 쳤죠. 그때 현대카드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1.8%, 업계 꼴찌였습니다. 현대그룹이 이거 팔아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할 정도의 미운 오리 새끼였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정태영 부회장입니다. 그는 오자마자 임원들을 모아놓고 아주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신용카드는 다 금색 아니면 은색입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카드사들은 VIP 고객에겐 골드, 얼가니스 고객에겐 실버 색상을 입히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의 상징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태영 부회장은 이걸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카드를 만듭시다. 임원들은 기겁했죠. 부회장님, 투명하면 기계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 코일이 다 비쳐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기술침에 반대해도 그는 밀어붙입니다. 그 코일이 보이는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기술적인 느낌, 그게 힙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카드 M 투명 카드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었습니다. 지갑에서 꺼낼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카드. 계산하는 알바생이 한 번 더 쳐다보는 카드. 현대카드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카드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액세서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디자인만 바꾼다고 꼴찌가 1등이 되진 않죠. 사람들의 뇌리에 강력한 한 방을 심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카드의 전설, 슈퍼 콘서트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7년 첫 슈퍼 콘서트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파페라 그룹 1디보였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폭발적이진 않았죠. 정태영 부회장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진짜 슈퍼스타를 데려오자. 아무도 못 데려오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목한 사람이 바로 팝의 여왕, 비욘세였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비욘세 섭외 작전입니다. 당시 현대카드 담당자가 비욘세 에이전시를 찾아갔을 때의 반응은 싸늘함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 현대자동차는 아는데 현대카드는 뭡니까? 티켓 파는 회사입니까? 글로벌 에이전시 입장에서 한국의 이름 없는 카드사는 듣보잡에 불과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한국은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투어 왔다가 잠깐 들르는 정유지 정도였죠. 정태영 부회장은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개런티? 부르는 대로 선입금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대, 조명, 음향, 모든 걸 월드 투어 스펙 그대로 가져와라. 타협은 없다. 단순히 가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경험을 사겠다는 선언이었죠. 비욘세 측은 이 패기에 놀랐고 결국 2007년 서울에서 비욘세의 첫 단독 내한 공연이 성사됩니다. 그날 공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현대카드가 유좀하네. 이후 현대카드의 흥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빌리 조엘, 스티비 원더, 퀸, 콜드플레이, 네로라 하는 전설들을 줄줄이 소환했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폴 맥카트니의 눈물입니다. 2014년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내한이 확정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예매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죠. 그런데 공연을 불과 며칠 앞두고 비보가 날아옵니다. 폴 맥카트니가 바이러스성 염증으로 쓰러져 공연을 취소한다는 소식이었죠. 담당 직원들은 멘붕에 빠졌고 팬들은 오열했습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위약금 문제 해결하고 환불 처리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정태영 부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상에 있는 폴 맥카트니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한국 팬들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쾌차하시면 언제든 다시 와주십시오. 이 진심 어린 편지와 꽃바구니는 폴 맥카트니를 감동시켰고 1년 뒤인 2015년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한국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하러 왔다 라고 외쳤죠. 이 드라마 같은 서사는 현대카드를 단순히 돈 많은 스폰서가 아니라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파트너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카드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콘서트에 목숨을 걸까요? 티켓 팔아서 돈 벌려고요? 천만에요. 슈퍼 콘서트는 할 때마다 적자입니다. 무대 설치비, 개런티, 마케팅 비용 다 합치면 티켓 수익으로 절대 못 메굽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브랜드의 격, 클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카드를 쓴다는 건 비욘세와 콜드플레이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뜻이다. 이 메시지를 팔고 싶었던 겁니다. 소비자는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현대카드는 쿨해, 힙해. 그러니까 나도 현대카드를 써야 쿨해져. 이것이 바로 현대카드가 노린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제 시선을 공간으로 돌려볼까요? 정태영 부회장의 디자인 경영은 카드 플레이트를 넘어 도시의 풍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가회동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미스터리입니다. 2015년 서울 북촌 한옥마을 한복판에 현대카드가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누가 책을 봐? 다 스마트폰 보지. 게다가 그 땅값 비싼 곳에 수익도 안 나는 도서관이라니요. 심지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현대카드 회원만, 그것도 횟수 제한을 두고 들어갈 수 있게 했죠.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구하기 힘든 디자인 서적 1만여 권이 꽂혀 있습니다. 돔스 전집 같은 희귀본을 구하기 위해 현대카드 직원들이 전 세계 헌책방을 뒤지고 다녔다는 건 유명한 일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비싼 자원은 바로 소비자의 시간과 주목입니다. 현대카드는 빠른 결제, 빠른 소비를 외치는 금융업의 본질을 거스르고 여기 와서 천천히 머물다 가세요 라고 제안한 겁니다. 이 역설적인 제안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타적인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서 현대카드를 발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 라는 인증샷 하나가 수억 원짜리 TV 광고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이 된 거죠. 이어서 다섯 번째 에피소드, 이태원 바이닐 앤 플라스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LP 듣나요? 스트리밍 시대의 LP라니 완전 구닥다리 같죠? 그런데 현대카드는 이태원에 거대한 LP 매장을 냈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1만 장의 LP가 쫙 깔려 있고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리는 아날로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주 고객층이 LP를 듣고 자란 5060세대가 아니라 LP를 난생 처음 보는 2030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LP는 음악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힙한 굿즈이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현대카드는 음악을 듣는 것에서 만지고 소유하는 것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음악을 가장 잘하는 카드사라는 이미지는 덤으로 얻었고요. 자, 이제 현대카드의 상징과도 같은 세로카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2017년 현대카드는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멀쩡한 가로형 카드를 죄다 세로로 돌려버린 거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봐라.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다 세로 아니냐? 그리고 결제할 때 IC칩을 꽂으려면 세로로 잡지 않나? 너무나 논리적이지만 50년 넘게 가로카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자판기 투입구 같다, 어색하다 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수많은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들이 세로카드를 따라합니다. 현대카드가 표준을 바꾼 겁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이걸 두고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아니라 Form follows fun, 형태는 재미를 따른다 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현대카드의 디자인 집착은 VVIP 마케팅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더 블랙 카드의 탄생 비화입니다. 연회비 200만 원, 대한민국 최초의 VVIP 카드. 돈이 많다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태영 부회장을 포함한 8명의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만 발급되는 카드. 싸이, 지드래곤, BTS, 진 같은 슈퍼스타들이 쓴다고 해서 유명해졌죠. 재미있는 건 이 카드의 배송입니다. 카드를 택배기사가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 요원이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객 앞에서 정중하게 포장을 뜯어주는데 초창기 패키지 중에는 액체가 들어있는 특수 패키지도 있었습니다. 카드가 마치 물속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비한 포장이었죠. 이걸 받은 고객이 느꼈을 감정, 상상이 가시나요? 아,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 찰나의 감동을 위해 현대카드는 패키지 제작에만 수만 원을 씁니다. 이게 바로 럭셔리 마케팅의 정수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자부심을 파는 것. 하지만 현대카드가 겉만 번지르르한 회사는 아닙니다. 여덟 번째 에피소드, 디지털 현대카드와 디텍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현대카드가 디자인만 잘하는 줄 알지만 사실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에 미쳐 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어느 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기업 되겠다. 그러면서 도입한 게 AI 기반의 개인화 마케팅입니다.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지금 이 순간 이 혜택이 필요하죠? 라고 콕 집어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수백 명의 개발자를 채용하고 여의도 사옥 한 층을 아예 실리콘밸리처럼 꾸몄습니다. 겉은 아티스트지만 속은 너드들이 움직이는 회사. 그 양면성이 현대카드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문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아홉 번째 에피소드, PPT 금지령입니다. 어느 날 정태영 부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사내 보고에서 PPT를 금지합니다. 모든 보고는 엑셀이나 워드 한 장으로 하세요. 직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쁜 디자인 좋아하는 회사가 왜 PPT를 못 쓰게 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본질보다 꾸미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예쁜 장표 만들 시간에 치열하게 논리를 고민하라는 뜻이었죠. 이 제로 PPT 선언 이후 현대카드의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결정 속도는 2배로 빨라졌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누구보다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것. 이게 현대카드의 반전 매력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승부수, 바로 애플페이 도입입니다. 2023년 봄, 아이폰 유저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드디어 한국에서도 애플페이가 된다. 그 뒤에는 현대카드의 집요한 톡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플페이 도입설은 10년 전부터 돌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 단말기 보급 문제로 모든 카드사가 포기했었죠. 그거 들여와봤자 손해다. 다들 계산기 두드릴 때 정태영 부회장은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아이폰을 쓰는 이상 삼복 세대를 전부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이 평생 우리 카드를 쓴다면 미래 가치에 베팅한 겁니다. 결과는 애플페이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20대 가입자가 압도적이었죠. 경쟁사들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First mover.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제일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것. 이것이 현대카드의 DNA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현대카드는 왜 슈퍼콘서트를 하고 도서관을 짓고 굳이 안 해도 될 애플페이를 도입했을까요? 정태영 부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주는 느낌을 산다. 그들은 신용카드라는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금융상품에 문화라는 옷을 입혔습니다. 현대카드를 쓴다는 건 문화를 즐길 줄 알고 트렌드를 앞서가며 남들과는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결국 현대카드가 파는 건 이자율이나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팬이 되기를 자처했죠. 오늘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대카드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 얇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는 꼴찌에서 시작해 판을 뒤집으려 했던 치열한 고민과 남들이 뭐라든 이게 멋지잖아 라고 밀어붙인 대담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혹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현대카드의 이 행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2등은 할 수 있다. 하지만 1등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가능하다. 오늘 현대카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변화의 스위치를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현대카드의 가장 충격적인 마케팅은 무엇이었나요? 슈퍼 콘서트? 아니면 특이한 카드 디자인?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브랜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